지금 그 김 여사가 서희건설로부터 전달받았다라는 게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거든요. 함께 보시죠. 이에 대해서 지금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보도가 됐는데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를 통해서 2천만 원 상당의 귀걸이와 3천만 원 상당의 브로치도 서희건설이 전달해 줬다라는 걸 지금 자수한 상황이잖아요. 송영훈 변호사님, 그러면 특검이 이제 브로치와 귀걸이, 그러니까 3천만 원과 2천만 원 상당의 명품 목걸이, 브로치, 귀걸이에 대해서도 수사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특검이 저 브로치와 귀걸이의 행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확인을 할 거고 또 실물이 어디에 있는지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 부분은 법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의미가 큰 것이 이른바 저 나토 3종 세트라고 불리는 목걸이, 귀걸이, 팔찌 이런 것들이 합계 가액이 1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와 1억 원이 안 되는 경우는 특가법상 뇌물죄에 있어서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 구간하고 1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양형이 확 차이가 나죠.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 더더군다나 저 그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모조품을 구해다가 갖다 놓은 듯한 흔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품이 결국에는 법원에 제출까지 됐는데 그 이전에 김 여사 측에서는 모조품이 오빠의 장모 집에서 압수수색되도록 갖다 놓았다는 의혹이 있고 그 모조품을 어디에서 샀냐고 물어보니까 뭐 2010년경에 홍콩에 갔을 때 구매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특검에서는 저 반클리프 앤 아펠의 스노우 펜던트 플레이크 목걸이가 처음 출시된 것은 2015년 8월이라고 반클리프 본사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적극적으로 증거를 작출해서 위조한 정황까지 있는데 그렇다면은 팔찌나 귀걸이도 당연히 받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그것은 지금 돌려받지 못한 물품의 경우에는 어디에 있겠는가 이런 것을 특검이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특검 조사에서는 지금 그간의 어떤 김 여사 측의 진술과 지금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여사 측이 별다른 진술을 안 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속영장에 사유가 된 3가지 혐의 외에도 여러 가지 혐의가 앞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이 조사 과정에서도 계속 나올 것인데 본인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도 어떤 부분을 특검이 질문하고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자체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일단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받되 다만 어떤 내용이 특검이 추가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 그 정보 비대칭을 고려해서 진술을 거부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자, 송 변호사님 얘기했듯이 특검에서는 바꿔치기 의혹의 연관성, 이 배후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클리프 목걸이 모조품을 구매해서 사돈 측에 사돈댁에 놨던 것, 그 조력자가 있느냐, 배우가 있느냐라는 건데 구조적으로 김 여사 혼자서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할 수 없다라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종의 어떤 조직적 증거인멸 행동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걸 의심하고 있는 건데, 자, 양태정 변호사님,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에 따르면 서희건설이 잘 보이려고 6천만 원 목걸이 사서 김 여사에게 주면서 환심을 사고 우리 사위 고위직 인사척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 여사 주장은 안 받았다. 내가 목걸이 가품 산 거다. 라면서 오빠의 어머님 댁에서 가품이 발견된 거잖아요. 좀 안 맞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서희건설 회장의 자술서를 통해서 이제 사실상 이제 김건희 씨의 이제 그 변명, 모조품을 구입해 샀다는 것이 이제 거짓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이제 거짓 진술이 결국은 이제 이 기소되기 전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그 영장이 발부되는 결정적 증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단순한 이제 모조품을 구매하고 전달해서 실제로 이제 오빠의 이제 장모 집에 둔 그런 행위 자체는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런 행위를 직접 했으면은 뭐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지만 그거에 같이 연루가 된 제3자, 그러니까 뭐 김건희 씨 오빠라든가 막 그거 연루된 다른 뭐 그 처가 식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거에 관여를 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모두 이제 증거인멸죄의 그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그 가운데 서희건설 회장의 과거 인터뷰 내용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손절하겠다라는 겁니다.
과거 인터뷰에서 수익보다 안정성이 우선이다. 손에 견딜 만한 수준 넘어서면 과감하게 털어버리는 게 중요하다. 아니다 판단되면 털어버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던 인터뷰 내용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영환 의원님 금품으로 환심을 사서 인사청탁했던 장본인이 이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 아닙니까? 네. 누구보다 그 국면이 불리해지자 재빠르게 태세 전환을 해서 특검에 자수서 있는 사실 없는 사실까지 다 자수서를 낸 인물이 지금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인데 평소 경영 철학이라면서 인터뷰한 게 아니나 싶으면 빠르게 털어야 된다. 빠르게 손절을 강요한 거니까 이 인간관계라는 게 얼마나 종이장보다 얇은 신뢰관계였습니까? 인간관계라기보다는 비즈니스 관계로 봐야겠죠. 비즈니스도 이렇게 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희건설 회장이 저도 이제 기자 생활하고 뭐 정치 생활하고 행정부에도 있어봤지만은 뭐 저런 정치 관련 범죄 행위 또는 뭐 경제 관련 범죄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큰 범죄 사건에서 상대방이 특정인이 자수서를 먼저 낸 건 처음 봤습니다. 그것도 빠르게. 아주 드물게 했습니다. 아마 이제 뭐 검찰에 수사가 들어오니까는 현재 서희건설은 사위가 3명인데 3명 다 법조인이에요. 또 딸이 3명이 있는데 아들은 없습니다. 딸도 세 번째 딸은 검사 출신인데 현재 사표를 내고 회사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란 말이 3명의 딸의 이름이 희랍니다. D자가. 그런데 셋을 서희라고 하잖아요. 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3명을 서명해서 서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법조인들인 가족들과 뭐 상의를 했겠죠. 미리 이제 자수서를 낸 게 뇌물죄보다 날선 수재가 될 수도 있고 뭐든지 경감하기 위해서 했겠지만은 상당히 의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경제학 용어로 그걸 빨리 털쳐내는 것. 주식할 때 가장 어려운 게 파는 거지 않습니까? 사는 것보다. 그런데 아주 손절하면서 팔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용기인데 그걸 손절을 쉽게 했어요. 사실 이봉관 회장은 경희대 총동창회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경희대 출신 아닙니까? 총동창회장 또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꽃다발도 전달하고 또 그런 어떤 뭐 역사도 전력이 있어요. 있습니까? 네,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업을 위해서 이쪽 저쪽에 뭐 연결 전 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좀 오버한 것이죠. 좀 지나쳤다 싶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털어야 된다는 그런 경영 철학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세상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세상 물론 무섭다. 당연히 밝혀야겠죠. 네. 당연히 밝혀야겠지만 자수서까지 써가면서 언론에 공개하면서까지 하니까는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상 무섭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박 의원님 받지 말았어야 하는 게 먼저였고 이 정도에 아니다 싶으면 빨리 털어버리는 사람의 인간관계를 김 여사 측이 믿지도 말았어야죠. 받지도 말고 믿지도 말았어야죠. 그래서 그 삼성에서는 이건희 회장께서 정치는 사류고 경영은 이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봉관 회장처럼 정말 가만히 있으면 침몰합니다. 저 상황에서 버티다가 이미 조사가 시작됐고 반클리프 목걸이 같은 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다 고객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데 결국 털면 털릴 수 있는 부분인데 빨리 손절하고 갔기 때문에 회사가 아예 침몰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역시 경영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받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저렇게 받으면서 거짓말까지 만들어서 연극을 한번 해본 거죠. 근데 흥행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아까 물어보셨지만 반드시 이 배우에는 오빠가 있지 않았어요? 김진우 씨. 그리고 본인이 있었고 또 장모가 있었는데 여기에 연출자하고 시나리오 작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국민의힘도 사실은 좀 더 확대시켜보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배가 침몰할 텐데 거기서 양동이로 물을 퍼내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가 빨리 차라리 이 경영 쪽에 사업 쪽 하는 사람들의 걸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명품 시계를 건넨 사업가 이런저런 얘기를 털어놓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가 원래 뭐 귀걸이니 팔찌니 시계니 명품 같은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까?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 저렇게 됐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 내가 또 그 김건희를 좋아했고요. 아니 유니클로 하나 정도 있고 예. 청바지였고 그 사진 한번 보내서 그 전에까지. 예. 그리고 명품의 이름도 잘 몰랐어요. 아 외국 나가보니까 보석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있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한 10가지 정도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적어줬어요. 예, 보석이 보자도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송영 변호사님, 박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침몰하는 배에서 너도나도 탈출하고 있는데 서희건설 회장입니다. 이 사업가나 서희건설도 이 사업가도 금품을 제공했잖아요. 이분들은 자수하거나 이렇게 언론에서 다 털어놓으면 처벌 안 받는 겁니까? 구속될 것도 구속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물론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자수서를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검찰의 처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처. 그렇죠. 법에 따라서 자수 감경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업가 서모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방송에서 하는 주장을 일단 저는 믿기가 어렵다고 봐요. 네. 우리 언론이 받아쓰기식으로 저 사람을 인터뷰해서 그대로 기계적인 보도를 하기보다는 예리한 지적이에요. 상당히 치밀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은 5천만 원대 시계를 VIP 할인을 받아서 3,500만 원에 구매를 하면서 일단 계약금 쪽으로 500만 원만 받고 3천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했다라는 것이 서모 씨의 주장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 당시에 김건희 씨가 3천만 원은 우리 어머니가 감옥에서 나오면 주겠다. 우리 어머니가 돈이 많다라고 했다는 건데 그 말을 믿고 500만 원만 받고 시계를 대리구매해줬다라고 믿을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별로 없다. 왜냐하면은 대선 후보는 대선에 나올 때 재산을 상세히 공개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에 후보 등록을 하고 재산 목록이 쭉 나왔는데 그때 김건희 씨 명의의 예금만 50억 5,957만 5천 원이었습니다. 1,000원 단위까지 우리 언론에 상세히 공개가 돼서 거의 모든 매체가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돈이 많으니까 어머니가 감옥에서 나오면 주겠다. 이것을 믿고 시계를 사다 줬다. 글쎄요. 수사기관을 통해서 상당히 검증받아야 될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뭘 가리기 위한 발언이다라고 보세요? 지금- 물론 가정입니다. 물론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는 어쨌든 대통령실과의 수의 계약을 통해서 로봇기에 납품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 가액이 1,8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만 대통령실에 납품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홍보 기회, 또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가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점을 가리기 위한 주장이 아닌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증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가의 이야기 한 대목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500만 원 김건희 씨한테 오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서 대표님 현금으로 지급하셨습니까? 본인이 통장이 많으니까 그 돈 많은데 하나 사세요 그랬더니 자기 통장 돈은 못 쓴다. 나 엄마가 돈이 많은데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 나온 다음에 준다고 그랬어요. 이런 걸 내가 창작하겠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나와서도 안 줬다는 얘기군요. 특검에서도 이거 믿습니다. 근데 얘기는 하지 말아라. 네. 너 처음 한 거 뚜껑 열어서 지가 돈 다 줬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못 받았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대가성 없다, 호의로 사준 거다라는 주장인데 본인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어떤 의도도 담긴 것 같다라는 송 변호사님의 지적, 의견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업가가 윤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나가려 했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검증해 봐야 합니다. 맨 처음에 서울시장 나가려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누가요? 저 윤통이. 통장 그만두고 나서 대선 나가느냐 마느냐 뭐 입당하느냐 마느냐 그거 할 때 그 전에 이제 할 때 서울시장 나가려고 그랬어요. 서울- 대선은 꿈도 안 꿨죠. 그 검찰총장 때 얘기예요, 예, 그러면? 자기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하냐. 근데 제가 막 저 때문에 그랬다는 건 아니고 예, 어쨌든 예. 제가 그건 운이 없어서 안 되니까 대선 때는 그때 운이 있으니까 그때 나가려면 나가셔라 그런 거예요. 대통령 된 다음부터는 이제 말을 전혀 안 듣더라고요. 그때 느끼 텔레비에서 보니까 이제 건진법사 이런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 뭐 천공 이런 사람 말 듣고 이제 안 하는구나. 이제 나 그러셨구나.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그- 거예요. 저도 정치권 취재를 했지만 검증이 좀 세게 필요한 것 같은데 서울시장 나가랬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인데. 네. 일단은 저 서모 씨란 분이 왜 저렇게 이곳저곳 언론을 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다니는지 의도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떤 의도가 무슨 정치에 나오려는 것인지 본인이 서울시장 나오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모든 지금 언론의 인터뷰를 다 응하고 있어요. 뭐 공중파 신문 막론하고요. 그래서 좀 의도가 궁금한데 저분의 말을 비춰볼 때 자, 이 김건희 여사가 왜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렸는지 저는 그게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 어울릴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과거 인터뷰를 여섯 시간 했던 언론사도 유튜브. 인터뷰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예. 그런데 거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털어놨어요. 그다음에 뭐 그 음모에 빠져들었다고 하지만은 뭐 이상한 목사 만난 것부터 시작해서 왜 저런 부류의 사람들과 자꾸 만나가지고 이 문제로 왔는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자기 관리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 거예요. 사람도 가려 만나야 되는 겁니다. 특히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다고 한다면은 뭐 대통령 영부인이 아니더라도 검찰총장 부인 정도 되면은 가려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항상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 자기의 말 하나하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식을 해야 되는데 전혀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렸다는 게 자체가 현재 오늘의 김건희를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 인터뷰를 보면서 저런 사람이 인터뷰에 나와서 또 보도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서울시장을 희망했다. 좀 믿기 힘들 정도의 어떤 그런 내용도 거침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2부속실에서 보통 이제 누구를 만나는지 또 만난 사람의 어떤 이른바 뭐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이런 거 관리하고 챙기고 하는 게 제2부속실의 역할이죠, 박 의원님. 예, 제2부속실이 나중에 만들어졌을 뿐더러 그다음 문제는 그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김건희 씨 얘기를 하면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천공, 건진 뭐 이런 사람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이 사람까지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역수진에서 무속에서 운명이 좌지우지된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저렇게 왕비나 이런 사람들이 저런 무속에 빠졌을 때 나라가 도탄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번 경우가 딱 그 경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